라는 유형을 몇 번 한다? 2번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예요. 중학교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운 2차식의 최대체수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 얘하고 비교해서 기억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되겠습니다. 자, 뭐냐? 요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는요. x의 범위 제한이 없어요. 모든 실수에 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면 얘는 단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야 라고 제한 변역이 걸려 있어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제한 변역이 걸려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한 변역이 걸려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거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 중에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학생도 있지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어머!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제한 변형? 그럼 얘는 2차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랬어 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림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 슉 그려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아셔야 합니다.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린 이제 판단해야 돼요. 여기에 보이는 마이너스 2하고 1 중에 마이너스 1에 더 가까운 숫자는 누구? 마이너스 2가 더 가깝죠? 그럼 가깝게 그려. 그리고 1은 뭐니까? 멀게 그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색칠하고 자, 최대값은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의 y좌표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최소값은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점의 y좌표 값을 최소값이라 부르는데 문제에서 두 개 다 구하라고 나왔네? 예, 2개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일 낮은 점, 요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값이란 저 점의 y좌표 값이야. 즉 f의 마이너스 1 구하면 돼. 자, 요 점은요. 제일 높은 점이므로 최대값인데 최대값은요. f의 몇 되겠습니까? 1이 될 거야. y좌표 값이니까. 그래서 계산합니다. x자리에 1 대입하면 얘 몇 나오겠습니까? 1.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한 문제만 선생님이 더 해보고 두 문제는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자, 2, 3, 4 중에 선생님 몇 번 해줄까? 몇 번? 3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자, 요 문제 보자. 어머, 제한 변역이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네. 그림 그려야겠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 됐구나. 자, 2분의 3은요. 마이너스 1에서 가까워요? 0에서 가까워요? 0에서 가깝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과 0 모두 얘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우리는 요 사이만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났죠? 바로 요 점이 최소값 될 겁니다. 즉 f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점이 최대값 될 겁니다. 즉 f의 0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얘는 0이 될 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과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 2분의 1을 기점으로 1과 2가 어디에 있을까? 보면 1은 요 정도에 있을 거고 2는 요 정도에 있겠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f의 1이 최소값이겠고 f의 2가 최대값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네. 자,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예, 위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몇 나옵니까? 2. 자, 0과 3. 2에 더 가까운 수는 누구야? 3. 그래서 3은 여기 가깝게, 0은 여기에서 좀 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기해봐. 최대값은 f의 몇이야? 2. 최소값은 f의 몇이야? 0. 이렇게 나오겠죠. 왜? 우리가 써먹는 그림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의 y좌표 값이니까. 그래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 해서 1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0 대입하면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유형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가 나왔어요. 최대 최소 구하기. 그런데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렇구나.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구나. 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되게 비슷한데 2차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즉 y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혹은 그냥 2차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2차식 은영 이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얘는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실수 조건 2차식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판별식 D. 한 번 더. 실수 조건 2차식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판별식 D 라고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판별식 D로 풀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문제 유형 요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문제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을 쓰는 논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할 때 x의 최대값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하고 y 값은 실수라고 했으므로 얘는 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xy가 실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식은 xy로 해석해도 되겠네? xy 값을 구했는데 걔가 실근이 되는 거야. 왜? xy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실근 나오면 2차 방정식을 갔는데 실근이래. 그럼 우리는 무슨 개념 쓸 수 있어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개념을 쓸 수 있겠죠. 바로 이 논리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된 녀석은요. 두 종류의 문제 유형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실수 조건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4줄짜리 필기할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4줄짜리 필기할 거니까 여백을 좀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구해보겠니? 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냐면요.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요. y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선생님 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왜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요? 자, 판별식을 쓸 때요. 우리가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요. y는 사라지고 x만 남아요. y는 사라진다예요. 되겠습니까? 왜? 우리 필요한 건 x거든. x의 최대 최소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y는 사라지게 작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가 되겠어?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불러봐. 시작!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D는 0 이상. 너희 써야 돼. 또 선생님 따라서 땡땡 땡땡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예.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고 요 개념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 페이지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빼먹었다. 예.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사라진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x는 사라진다. 자, 됐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x의 최대값 묻고 있어. 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 y에 관해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y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이제 4분의 d 공식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를 계산한 게 0 이상이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는 0 이상이다 라는 식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등식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 자리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실수의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등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은 0 이하다. 0 이하다.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나왔는데 최대값 말해볼래? 최대값은 몇 되겠습니까? 3. 네. 자. 예. 예, 17페이지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예, 잠깐 다른 걸 살짝 가르치고 그 후에 17페이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구경하셔도 돼요. 얘는 나중에 부등식에서 배울 건데 선생님이 하나만 살짝 가볍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자, 이 녀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x는요 마이너스 5 이상 7 이하예요. y는요 3보다 크고 11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y, y분의 x의 범위를 구해보시오 라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요 잘못 배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수학선생님들이 어설프게 수학책을 공부해. 특히 무슨 책? 그 유명한 정석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크게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이렇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표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석책이 그 표와 같은 설명이 막 나와 있으니까 있어 보이거든. 야 이건 이렇게 두 개도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도 하는 거고 곱하는 거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 그 개념 밑에 아주 조그맣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단 이와 같이 도식화된 풀이는 여기에 나오는 4개의 숫자가 모두 양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이런 문장이 하나 적혀 있어. 근데 선생님들은 도식만 가르치고요. 그 문장은 설명을 안 해 보통.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막 음수가 나왔는데 그거 쓰다가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도식은 배우느니만 못해.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잘못 배워서 오답을 내느니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 자, 우선 볼게요. 숫자가 마이너스 5, 7, 3, 11 이라는 4개의 숫자가 나와 있죠. 요거를요 둘둘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2개를 결합시켜야 돼요. 결합시키는 방법은 딱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합시키거나 얘랑 얘랑 결합시키거나 얘랑 얘랑 결합시키거나 얘랑 결합시키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 x 더하기 y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2개 더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더합니다. 6 더합니다. 10 더합니다. 18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뽑아냈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항상 작은 걸 이쪽에 큰 걸 이쪽에 써서 우선 부등식 만들어요. 그 후에 뭔 짓을 하냐? 등호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얘네 둘이 만나서 얘가 나온 거지. 맞아요? 근데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경우는요. 들어가고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둘 다 등호 들어갈 때만. 그럼 18 보자. 7하고 11하고 더했는데 들어가고 들어갔지? 그러므로 얘는 등호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y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5 빼기 3 마이너스 8 나오죠. 마이너스 5 빼기 11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6 7 빼기 3 4 7 빼기 11 마이너스 4 제일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6 제일 큰 숫자는 4 자, 이제 등호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 마이너스 16은 들어가고 그리고 4라는 녀석은 그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자, x, y도 해보도록 하자. 이제 너희들이 이 숫자를 불러.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5 21 77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55 제일 큰 숫자는 77입니다. 자, 마이너스 55는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77은요? 들어가요. 예. 자, 이제 y분의 x 불러봅니다. 시작! 3분의 마이너스 5 11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7 11분의 7 자, 제일 작은 숫자 부릅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제일 큰 숫자 부릅니다. 3분의 7 자, 마이너스 3분의 5는 안 들어가고 3분의 7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주어질 땐 이렇게 사칙연산의 범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 다시 원래 페이지에 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1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실수 xy가 이거 아니구나. 선생님 문제 아직 안 남겼네요. 네, 자
이 문제 보도록 합시다. 실수 AB에 대해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이고 A-2B는 3을 만족할 때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A와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A, B의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 A의 범위가 보여.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해야 돼. 어떻게 변형하면 참 좋겠어? 이 조건을 보면서 A는 2B 플러스 3이라고 변형하면 엄청 좋겠죠. 자, 이렇게 변형해 놓으면 우리는 2B 플러스 3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2B 플러스 3은 몇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몇 이하? 1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B의 범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요. 이 B는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이와 같은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A,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요. 이렇게 풉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개념의 제목이 이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더니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이므로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게 되면 두 개 곱하면 5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분의 5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하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데 등호 모두 들어가겠구나. 와우. 그러므로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될 거야.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얘기해봐. 왜 안 될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 비껏 가르치고 안 된대. 왜? 왜 안 될까? 정확히 아셔야 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 아까 그 문제와 이 문제 아주 결정적인 차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x, y 문제는요. x 완전 따로 놀아요. y 따로 놀아요. 별개의 숫자 덩어리들끼리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얘는요. x하고 y가요. 관계돼 있어요. 맞습니까? 얘 x하고 y가 관계가 돼 있어. A와 B가 자유롭게 이 범위 안에서 아무 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A가 외치는 거야. 나 일할래!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B는 딴 거 못 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최대 최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얘가 이거 되면 나 딴 값이 돼야지 최대가 나오는데 안 되고 난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으로 연결된 AB의 경우에는 절대 이따위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이 식 적어놓고 밑에 당구장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당구장 하자. 필기 여기까지 됐나요? 자, A와 B가 전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 A와 B가 전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 A와 B가 전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문제에서는 A-2B는 3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문제에서는 A-2B는 3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A와 B가 전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문제에서는 A-2B는 3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해서는 안 될지 필기 끝나셨으면 이렇게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A, B는요, A에다가 죄송해요. A 자리에 대신 뭘 대입할 수 있다? 2B 플러스 3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2B의 제곱 플러스 3B라는 식이 나왔는데, 즉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지. 그런데 이 B는 제한 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제한 변역이 있는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네. 무조건 그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 자, 요 2차 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 익숙해 주셔야 돼요. X가 아니어도 똑같아요. 그림은. 예, 아래로 볼록이에요. 항상 꼭지점의 X좌표 중요하죠? 마이너스 2 A분의 B.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자, 마이너스 1은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5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요 범위만 살아남게 되네요. 결국 최대값이라는 것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최소값이라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합니다. 그럼 4분의 25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약분했더니 자, 2분의 25 마이너스 15 해서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f의 마이너스 1 구하면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을 때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6시까지 오는 거 잊지 마세요. 6시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좀 특이한 표현. 보통 우리가 저런 표현 안 쓰는데 콕 집어서 저런 표현을 썼네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표현이 평소에 우리가 보던 표현하고 약간 다를까? 여러분은 평소의 표현과 특이한 표현을 찾아야 돼요. 무슨 표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특이합니까? 평소에 쓰는 일반적인 표현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게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A는 3. 어떻게 비사이로 막가처럼 그것만 피해서 막 가네? 알파 마이너스 네? 최소 아니에요. 알파 마이너스 1 야, 놀랍다. 어떻게 그것만 빼놓고 다 가냐. 보세요. 보통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두근 알파 베타 이런 표현을 대부분 써요. 맞죠? 맞죠?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두근 알파 베타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 두실근 알파 베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